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 급여 그냥 넘어가요? 입 따라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자녀 기준으로는 방금 뭐라고 한 거야? 혀가 굉장히 꼬이네요. 혀가 저릿저릿하네요. 오늘 촬영 끝나고 말아먹으러 가야겠네.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죠? 더워지는 것 같아요. 여름 옷을 빨리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여름 옷을 꺼내면 검은 옷은 버리겠습니다. 하얀 옷으로 새로 장만할게요.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제가 아주 훈훈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전세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봤어? 봤어. 확실해? 이번에는 전세를 준비하고 계신 저같이 월세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월세 지원받기! 예.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 소득이 이하인 국민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무주택자라면 월세나 전세비를, 또 자가가 있으신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8년도부터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부모나 내 자녀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도,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아도 본인인 내가 수입이 없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아졌어. 나는 돈이 없는데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못 받는 거야, 혜택을. 근데 그런 게 없어진 거지.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나이나 장애 여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취준생이나 학생, 무직자라든지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아주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서울 기준으로 매달 1인 가구는 31만원, 4인 가구는 48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궁금하다고 해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꼭 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거급여에 해당이 되시려면 이 소득 인정금액 기준에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늘었는데도 굉장히 팍팍한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나란히 줄을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죠? 여기 중심에 계신 분이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해요. 이 중간이 100%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 중에서도 45%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어야 해당이 될 수 있겠죠?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 주거급여가 상승됐어요. 금액으로 한번 보면 20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75만 7,194원에서 올해 182만 7,831원으로 상승했고, 4인 가구는 작년 기준 474만 9,174원에서 올해 487만 6,29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의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중위소득 45%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82만 2,524원, 4인 가구 기준은 219만 4,331원입니다. 보고 읽는 거예요? 네, 외울 수 없었어. 처음에 설명드렸던 금액이 100% 기준이고 지금 설명드렸던 요 아래의 소득을 가지신 분이 주거급여를 받을 대상자인 거예요. 알겠지? 1인 가구가 82만원, 4인 가구가 220만원, 요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월 소득에는 소득이랑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득은 30%의 소득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월 소득에서 30%를 뺀 나머지 금액이 조건표의 기준보다 이하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117만원, 4인 가구는 314만원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한 나머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서울의 경우에는 6,900만 원을 공제하고 그게 이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내가 재산이 1억이 있어. 그럼 1억에서 6,900만 원을 빼요. 그럼 3,100만 원이 남죠? 그게 내 재산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3,100만 원이 내 재산인 거야. 이 사람 못 받는 거네? 왜? 이 재산에다가 소득까지 이제. 근데 돈을 엄청 조금 벌 수도 있잖아. 돈을 엄청 조금 벌면 현금으로 1억이 있으면 못 받는 거고
내가 가진 자산 중에 주거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이 6.26%가 월 소득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 곱하기 6.26%를 하면은 62만 6천 원이 나오죠? 62만 6천 원은 내 월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리하겠죠?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재산들 중에서도 이 자동차가 있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10년 이상 된 1600cc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가격이 150만 원 이하이거나 2000cc 미만의 장애인 차량 또는 2000cc가 넘더라도 장애인 탑승 장비가 설치된 그런 차량 있죠? 그리고 생계형 1톤 트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주거급여에 해당이 되면 서울 기준 1인 가구가 31만 원, 4인 가족 기준이 48만 원이 지급이 되고 급여는 개인 통장으로 바로 현금 입금이 돼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LH주택공사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이 48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인 가족이 월 45만 원짜리 월세에 살아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45만 원. 오, 정답. 45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살고 있는 월세보다 지원금이 초과해버리면 그 초과 금액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현금 입금을 해드리고요. 이 저소득층이지만 내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노후 정도를 판단해가지고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457만 원에서 1241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도배나 장판 이런 경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요. 5년 주기로는 5급수나 난방 등 중보수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또 7년 주기로는 지붕이나 기둥 같은 대보수 하실 때 쓰시라고 비용이 지원이 돼요.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간다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독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독립한 자녀도 따로 또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 잠은 자야 되니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울 거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에 분리가 되어 있다면 독립한 자녀도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와우.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또 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기준으로 나이가 만 19세 이상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만 해당이 되고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도 돼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랑 같은 동네로 독립하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부모님 집하고 시랑 군이 달라야 돼요.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90분 초과하면은 또 해당이 됩니다. 대중교통 기준에 뭐가 궁금한 거야? 나 오늘 예민해. 딱히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으로만 나와 있어요. 독립하는 자녀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별도 가구 보장 특례에 적용받는 장애나 만성 희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줍니다. 엄마, 아빠랑 자녀 이렇게 3인 가족이었던 가정에서 자녀가 독립해서 주거급여를 따로 받게 되면은 이 부모님은 2인 가구, 자녀가 이제 1인 가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존 3인 가족 수의 주거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거급여나 청년 분리지급 모두 부모님 거주지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서류가 조금 필요해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 사본, 고시원 거주 시에는 입실 계약서 준비, 청년은 재직제약 증명서, 학원비 납입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학교, 학원,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복지 서비스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고 뜨는 창에서 주거급여를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나오는 설명을 읽고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입력창에 내 정보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돼요. 정부 자금은 받을 수 있으면 꼭 챙겨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세금으로 다 환원되니까.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올해 아쉽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음 해에는 기준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음 해를 기다려봅시다. 다음 해에 더 못 벌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기준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받을 수 있어? 절대 못 받지. 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집값 좀 내려주세요.
다음 주도 재밌는 거 있어. 대출? 컷!